오늘은 중장기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중장기 투자야말로 투자의 정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왜 위대한 투자가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자식이 없지만 쌍둥이 조카들이 있습니다.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아직 대학생이라 사회초년생이 되면 이 중장기 투자법에 대해 가르칠 생각입니다. 일단 주식에 관한 명절을 한 10권 정도를 읽게 한 후 저에게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레포트를 제출하게 할 것입니다. 그 레포트를 읽어보고 나서 녀석을 불러 저와 토론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주식 투자의 개념을 정립시킨 후 한 1년 정도 단주로 연습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실전 투자에 들어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월급으로 충분히 쓰고 남은 돈의 일부를 시드로 만들어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법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충분한 공부도 시킬 것입니다. 차트 공부는 주로 주봉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중장기 투자는 일봉보다는 주봉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월봉은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둔감한 면이 있어 이 또한 별로입니다. 여하튼 중장기 투자는 주봉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봉을 보는 방법을 강의해 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주봉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쓰던 보조지표와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공중부양선 수치값을 피리어드 2가 아니라 피리어드 3으로 바꾸었습니다. 종목마다 더 잘 맞는 수치가 있지만 주봉에서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수치값이 2보다는 3이 더 좋습니다. 또한 밑에 보조지표에서 RSI 20에서 중심선을 50이 아니라 40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도 종목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이후 골든 크로스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40이란 수치가 더 적당하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냥 쓰던 대로 중심선을 50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예 중심선 없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세선만 가지고 써도 됩니다. 세 번째 보조지표도 MACD를 쓰지 않고 스토캐스틱 슬로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주봉에서는 이 지표가 상당히 정확하게 타점을 잘 잡아냅니다. RMI는 따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타점을 잡는 방법은 일봉과 동일합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한 이후의 상황에서 차트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초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지점입니다. 아참, 신호 검색은 까누니를 쓰지 않습니다. 주봉에서 쓰는 까누니는 다른 까누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해본 결과 주봉에서는 HTS 자체에 내장된 CCI 상향 돌파 신호가 그런대로 쓸만합니다. 여하튼 첫 타점 잡는 요령은 공중부양선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후 무난하게 주가가 상승합니다. 역시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설 때 매도합니다. 여기입니다. 밑에 두 번째 보조지표, 즉 RSI 추세선이 하방으로 방향을 튼 시점입니다. 세 번째 보조지표, 즉 스토캐스틱 슬로에서도 기준선 80이 깨지는 지점입니다. 또한 앞에서 데드크로스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후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시점에서 여지없이 반딧대거지가 등장합니다. 타점은 공중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밑에 RSI 보조지표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기 직전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에서는 이미 앞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고 다시 빨간 선이 검은 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지점입니다. 이후 공중 부양선이 깨지지 않았기에 쭉 끌고 갑니다. 하늘색 엠벨선도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장대 음봉에서 팔고 공중 부양선을 뚫어줄 때 다시 사도 됩니다. 이게 주봉이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주봉을 먼저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을 때는 일봉을 참조하면 됩니다. 이후 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갑니다. 역시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설 때 매도합니다. 혹은 고점에서 생긴 긴 윗꼬리 음봉에서 매도합니다. 원리는 일봉 차트에서와 똑같습니다. 이후 긴 하락 추세가 이어집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도 보입니다만 일봉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 먹겠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량주들도 한번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이는 시황에도 영향이 있지만 사람들의 투자 심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갈 것이다 라고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상승 쪽에 힘이 실립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 밖으로 저조하게 나오면 사람들의 심리는 부정적으로 돌아섭니다. 주식이란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란 심리게임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적인 투자그룹에는 반드시 최고의 대중심리학 전문가가 한 명씩 끼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치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국내외 대선 캠프에는 항시 대중심리 전문가들과 광고학 전문가들이 포진하기 마련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여론몰이입니다. 어떤 이슈를 터뜨려야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역시 심리게임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본질적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식시장에서도 벌어집니다. 투자자의 마음을 얻어야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세력들입니다. 자신들이 관리하는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작정한 시점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없는 이슈를 만들어서라도 시장에서 부각시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나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고점에서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고 먹튀하는 것입니다. 중소형주들의 주가를 갖고 노는 작전 세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은 시총이 무거운 우량주에도 작전 세력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세력입니다. 이 새끼들이 더 나쁜 새끼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제금융 카르텔 새끼들입니다. 이 새끼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악마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양털깎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놈들이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다룰 것입니다. 지금 이놈들과 트럼프가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보도된 트럼프에 관한 흑색 선전을 그대로 믿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놈들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의의 사도입니다.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우는 슈퍼맨입니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우주방어군을 창설하여 이 흑암의 무리들을 소탕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한번 나를 잡아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주류 언론들을 놈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모두 놈들의 관점에서 지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해서 보도하는 것입니다. 주류 언론이 아닌 제야 언론의 관점이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빛의 전사들의 시각을 얻으셔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이 부분도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중들의 투자 심리가 무너지면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한 기업의 주가도 끝없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차분히 기다렸다가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도 데드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반등하는 지점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기준선을 40이 아닌 50으로 잡으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확실하게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인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세 번째 보조지표에서는 이미 앞에서 하늘색 웅덩이, 즉 과매도 구간을 만들고 나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으며 과매도 기준선인 20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가는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에서 팔고 단기 저점에서 반등할 때 다시 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반등이 시작되었기에 쭉 끌고 가면 됩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라는 것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주봉 4개가 한 달이 됩니다. 매일 일봉을 보면서 골치 아프게 신경 쓰지 않아도 여유 있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자리를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매수 타점을 원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중요한 매도 타점을 파란 원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총 5년짜리 차트입니다. 5년 동안 3번 매수하고 2번 매도했습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입니다. 제가 제 조카 녀석에게 가르칠 투자법입니다. 녀석이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워렌 버핏처럼 앞으로 60년 동안 이 투자 방식으로 수익을 꾸준히 낸다면 노후에 상당한 자산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 조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물려주는 셈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 무형의 자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아,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도 열심히 쓰고 있는 매매일지입니다. 누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저는 제 매매일지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매매일지를 남기고 죽을 것입니다. 인류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들의 업적과 함께 이러한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세종대왕은 수많은 치세 업적은 물론이고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비롯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등 인류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명절을 남기셨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민초들의 지난한 삶을 애처로워하며 목민심서라는 명절을 남겼습니다. 또 그의 형인 정약전은 역시 유배지에서 자산어보라는 유산을 남겨 후세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이순신의 난중일기, 김구의 백범일지 등등 수도 없는 명저들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감동과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뭐 하나라도 남기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무소유를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신 법정 스님도 무소유라는 책은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매매일지를 써야 합니다. 각자의 매매일지야말로 삶의 기록이면서 후손들에게 뜻있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애환과 인생에 대한 철학을 후손들이 그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안 쓰고 계시다면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진실한 애환이 녹아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세상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성숙을 위한 자양분을 기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주 중에서 로보티즈와 유진 로봇 차트 두 개를 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아직 로봇주가 순환매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년처럼 확실한 이슈가 터지지 않아 전반적으로 로봇주 섹터 전체가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올해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로보티즈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저점에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골파기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저점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보조지표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후 주가가 무난하게 상승을 합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중부양선이 주가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형회기선이나 5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기술적 지표 아래 추세지표에 리니어 러그레션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입니다. 이 선형회기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 캔들을 따라다니는 주황색 선이 하나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선을 굵게 해보겠습니다. 캔들이 이 선 아래로 떨어질 때 매도하고 다시 이 선 위로 올라올 때 매수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매수 매도 타점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선을 가지고 주봉에서 매매 원칙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상장 초기에 공중부양선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조지표에서도 검증이 됩니다. 제가 매수 타점들을 원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세 타점의 공통점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딧대거지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으로 변동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두 번째 보조지표에서 추세선이 모두 상방으로 꺾인 시점입니다.
세 번째 보조지표에서 파란 웅덩이 다음에 골든크로스 직전이거나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중 부양선의 도움 없이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도 타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파란 선만 보겠습니다. 세 타점 모두 변동 회기선 아래로 캔들이 가라앉았습니다. 세 타점 모두 두 번째 보조지표에서 추세선이 하방으로 꺾인 시점입니다. 세 타점 모두 세 번째 보조지표에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지점입니다.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엄청난 매수세와 함께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고점에서 긴 윗꼬리 캔들이 보입니다. 일봉에서와 똑같이 매도 타점입니다. 좀 더 치고 갈 것 같던 주가가 저항 라인에 부딪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자 급락이 나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캔들들이 황금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까누니 떼거지가 등장한 시점입니다. 변동 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여기입니다. 공중 부양선을 뚫고 올라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안 되겠네요. 캔들들이 너무 촘촘해서 보기가 힘들어 앞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선들도 싹 다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훨씬 낫네요. 제가 또 매수 타점만 쭉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타점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모두 변동 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탄 시점입니다. 또한 반디가 출현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보조지표에서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인 시점입니다. 세 번째 보조지표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이번에는 매도 타점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타점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모두 변동 회기선 아래로 캔들이 가라앉은 지점입니다. 제가 보기 좋게 다른 지표들을 다 지워보겠습니다. 훨씬 보기가 좋네요. 변동 회기선을 기준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예 캔들 자체도 하이캐나시 차트로 바꾸고 변동 회기선도 굵게 해서 검은 선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이캐나시 차트는 차트 종류에서 맨 밑에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하이캐나시 매매법의 원칙에 따라 타점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하이캐나시 매매법은 양봉이 뜨면 무조건 매수, 음봉이 뜨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단 상승 추세에 등장하는 작은 음봉은 무시합니다. 여기에 변동 회기선의 원칙을 접목해 보겠습니다. 즉 변동 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면 매수이고 선 밑으로 가라앉으면 매도입니다. 선들을 지우고 이 매매법에 따라 매수 매도 타점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이 매수매도 타점들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다른 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단순하게 매매를 해도 됩니다. 제가 실전에서 검증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주봉 차트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한 매매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들을 지우고 차트를 느려보겠습니다. 다시 이 차트에서 매수 타점만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상 편한 매매법입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변동회기선과 하이켄아시 차트를 사용한 중장기 매매법. 일명 변동하이 매매법입니다. 골치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 성격이 느긋한 분들을 위한 매매법입니다. 5월 한 해 주도 섹터에 속한 종목 중에 상승세가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이 매매법을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가 검증해 보시고 1년 수익률이 100% 이상 나온다면 내년에 이 매매법으로 시드를 들여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오늘은 주봉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4분할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타점을 잡을 때 이 주봉 차트를 꼭 보고 진입을 합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진 로봇도 주봉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또 길어졌네요.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숙제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유진 로봇 차트도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튈지 모르는 섹터의 주식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